들어갔습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TV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는 친구와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톡방은 불이 나고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죠. 그런데 그 소란 한복판에서 아주 고요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혹시 여러분도 팀에 섞여 억지로 환호하는 척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스포츠에 열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생 무미건조하게 산다는 핀잔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과학의 이름으로 당신을 변호해드립니다. 당신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단지 다른 게임을 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일요일 저녁 직장인 민수 씨의 스마트폰이 진동합니다. 단톡방에는 심판 미쳤네, 이걸 역전하네 같은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11명의 낯선 이들이 공을 차는 모습에 자기 인생을 건 듯 분노하고 환호하죠. 하지만 민수 씨는 조용히 알림을 끕니다. 그는 지금 카페 구석에서 페르마의 정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며 메모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겐 빅매치인 오늘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는 빅모먼트입니다. 사실 민수 씨도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월드컵 때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나갔고 친구들 틈에서 와 소리도 질러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축구공의 궤적보다 집에 돌아와 혼자 과학 잡지를 넘길 때 느꼈던 그 묘한 설레임이 훨씬 컸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묻죠. 민수 씨 어제 경기 봤지? 그 역전골 진짜 인생 경기 아니냐? 이때 민수 씨가 사실 스포츠는 잘 안 봐요 라고 답하는 순간 식탁 위엔 어색한 정적이 흐릅니다. 야, 남자 맞냐? 너 인생 너무 건조하게 사는 거 아냐? 라는 농담 섞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스포츠 팬덤은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낯선 이와 순식간에 우리가 되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처럼 집단 소속감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라는 감각은 때로는 피곤한 의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도대체 왜 누구는 유니폼을 입고 울고 웃는데 누구는 무덤덤할까요? 진화 심리학은 이를 현대판 부족주의로 설명합니다. 수만 년 전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죠. 스포츠는 이 오래된 본능을 자극하는 아주 안전하고 세련된 부족 전쟁입니다. 팬들이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할 때 뇌에서는 자아 확장이 일어납니다. 선수들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동일시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민수 씨 같은 사람들은 이 집단 정체성에 연결되는 안테나가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승리에서 나의 가치를 찾기보다 독립적인 자아를 유지하는 데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건 아니잖아? 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이 본능적으로 드는 것이죠. 여기엔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흥미로운 메커니즘도 숨어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은 뇌의 간헐적 강화라는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슬롯머신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방식과 비슷하죠. 매 경기 터지는 작은 보상들이 뇌를 계속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수 씨는 도파민이 없는 건조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지 도파민이 터지는 트리거가 다를 뿐입니다. 스포츠 팬이 역전 홈런에서 짜릿함을 느낀다면 민수 씨는 다큐멘터리 속 복잡한 이론이 마침내 이해되는 순간 혹은 소설 속 문장 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순간 그의 못지않은 도파민 폭발을 경험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몰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 몰입의 대상을 경기장에서 찾고 누군가는 책장 사이나 실험실 혹은 자신만의 창작 활동에서 찾을 뿐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한정된 공감 에너지를 어디에 배분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결국 레이커스가 이기든 말든 상관없어라는 민수 씨의 태도는 성격 결함이 아니라 그의 뇌가 타인의 경쟁보다는 나의 직접적인 탐구에 더 큰 보상을 주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서사가 내 것이 아닐 때 우리는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나만의 서사를 찾아 나설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회사의 단합대회로 야구장에 가게 됩니다. 수만 명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예전 같으면 여기서 또 소리를 질러야 하나 괴로웠겠지만 이번엔 관점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심리학 실험을 참관하는 연구원처럼 말이죠. 민수 씨는 경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점수차에 따라 얼굴색이 변하는 모습, 수천 명의 팔이 자석에 이끌리듯 동시에 흔들리는 광경. 그곳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저들에게 이건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구나. 소속감을 확인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는 거대한 현대적 의식이구나.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저 열광이 틀린 게 아니듯 그 틈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며 인간의 심리에 흥미를 느끼는 자신의 성향 또한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스포츠 팬과 비팬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의미를 찾는 경로에 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대리서사에 투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경기 결과에 나를 투영하고 그 불확실성이 주는 드라마틱한 반전에 열광하죠. 반면 스포츠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참여와 상호작용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누군가의 승리를 지켜보기보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내 삶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활동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스포츠 팬이 팀과 선수를 통해 의사,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면 피팬들은 톡서나 창작, 깊은 대화를 통해 세상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내가 어떤 자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아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어제 경기 봤어? 라고 물었을 때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는 방어적으로 숨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미건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열광하는 스코어보드 대신 책장 속의 문장이나 복잡한 코드 혹은 고요한 숲속의 풍경에 더 민감한 고해상도 안테나를 가진 것뿐입니다. 남들의 게임에 억지로 참여하느라 에너지를 쓰기보다 당신의 뇌가 진짜 원하는 당신만의 게임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열광할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도파민 트리거를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